서울의 한 구석, 오래된 재래시장의 아침. 김만수, 일명 마늘 할배는 매일 새벽 4시면 시장 문을 열었다. 손때 묻은 저울 옆엔 마늘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옆 생선 좌판에는 생선 이모라 불리는 박복내가 서 있다. 어이, 마늘 아저씨. 또 새벽부터 마늘 냄새 퍼뜨리네. 내 생선까지 마늘 비린내 나겠어. 허허, 복내씨. 생선 냄새야말로 코를 썩게 하지. 그 냄새 맡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마주치는 시선마다 묘하게 따뜻했다. 복내는 과부된 지 15년, 만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20년이 됐다. 둘 다 자식들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버려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익숙한 노인들이었다. 어느 날 복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 봐요, 만수 씨. 혼자 살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다 따로 나오잖아. 근데 부부면 연금이 묶여서 감면이 된다나 봐. 만수는 마늘을 깎던 손을 멈췄다. 그래서? 위장이라도 결혼할까? 이름만. 서로 간섭 안 하고. 세금 아끼자고. 허허, 복내씨. 농담하지 마오. 나 같은 늙은이랑 결혼이라니. 누가 진짜 결혼하재요? 위장이잖아요, 위장. 그날 밤 만수는 집에서 잠을 설쳤다. 위장 결혼이라 그래도 같이 밥 먹고 말 나눌 사람 하나 있으면 덜 외롭겠지. 다음 날 그는 복내의 좌판 앞에 서서 말했다. 그 위장 결혼 말이요. 아세. 복내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로? 진짜 위장이면 뭐 어때? 어차피 우리 혼자 밥 먹는 것도 지겹잖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쓰는 손이 덜덜 떨렸다. 혼인신고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잊고 지냈던 청춘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복내는 괜히 얼굴을 돌렸다. 이거 세금 때문에 하는 건데 뭐가 행복이야. 하지만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하게 나도 웃음이 나네. 그날 밤 시장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다. 마늘 할배랑 생선 이모가 결혼했대. 누군가 장난으로 박수를 쳤고 누군가 드디어 둘이 붙었구나. 라며 웃었다. 복내는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집 문을 닫는 순간 문득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래도 이제 혼자는 아니잖아. 결혼신고를 마친 다음 날 복내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부엌 테이블 위엔 흰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 여기. 계약서. 만수가 마늘즙을 마시다 기침을 했다. 뭐라고? 우리 위장 결혼이라 했잖아요. 그럼 계약이 있어야지. 복내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조목조목 읽기 시작했다. 첫째, 생활비는 각자 부담. 둘째, 집안일은 번갈아 하기. 셋째, 손대지 말기. 넷째, 일요일엔 자유시간 보장. 만수는 입을 쭉 내밀었다. 손대지 말기라니, 그건 또 뭐야? 에이, 할아버지. 혹시나 해서 쓰는 거지. 괜히 나중에 정이 들었다, 책임져라 이런 말 나올까봐. 허허, 복내씨 참 내가 무슨 20대 총각인 줄 아죠? 두 사람은 서로 삐딱하게 앉아 도장을 찍었다. 김만수, 박복내. 계약결혼서. 웃기면서도 묘하게 진지했다. 복내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세금 문제도 정리됐고 연금 감면도 들어가겠죠. 좋지. 이제 국세청도 부부로 보겠구먼. 만수는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은 둘을 볼 때마다 놀렸다. 마늘 부부 왔다. 생선 이모 신혼이네 신혼. 복내는 얼굴을 붉히며 아이고 위장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만수는 은근히 그 말이 싫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먹던 밥상에 복내가 앉아 있었다. 내가 생선 좀 구웠어요. 마늘 너무 많이 넣지 말아요. 에이, 마늘 넣어야 맛이 나지.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니까. 이런 티격태격이 하루 일과가 됐다. 어느 날 복내가 불쑥 물었다. 만수 씨, 우리 진짜 부부처럼 보여요? 만수는 젓가락을 멈췄다. 글쎄, 복내 씨는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눈에는 진짜처럼 보이겠지?
복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닮아 있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박복례님, 서류에 도장이 잘못 찍혀서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례는 순간 당황했다. 잘못 찍힌 도장 혹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 그녀는 급히 만수를 불렀다. 그날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당신 주민번호 한 자리 틀렸어요. 그게 뭐 어때? 그냥 다시 쓰면 되지. 근데 혹시 무효되면 우리 감면도 안 되고. 복례는 말을 흐렸다. 만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괜찮소. 위장이든 뭐든 나는 이미 같이 사는 게 익숙해졌소.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다. 익숙해졌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그날 밤 복례는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었다. 손대지 말기. 조항 위에 작은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참 웃기지. 나이 들어서 이런 계약서를 쓰고 살 줄이야. 그녀는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이 계약 꼭 지켜야 하나? 결혼신고 후 한 달째. 복례는 만수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방 2칸짜리 낡은 주택, 마당 한켠엔 마늘 다발이 말라가고 있었다. 아이고 냄새. 이게 뭐예요? 마늘 숙성실이에요? 이 냄새 덕에 내가 살았소. 마늘 냄새는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살리는 냄새지. 복례는 코를 막았다. 나는 생선 비린내도 견디는데 이건 좀 심해요. 만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내 냄새 맡지 말고 밖에 나가 살든가. 결혼했는데 따로 살아요?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의 첫 동거는 그렇게 삐걱대며 시작됐다. 아침마다 복례는 생선 굽는 냄새를 퍼뜨렸고 만수는 마늘볶음을 해대며 맞섰다. 복례 씨, 그 생선 냄새가 담벼락 넘어서까지 가는 거 몰라? 당신 마늘은 지붕까지 올라가요. 그러던 어느 날 복례가 툭 내뱉었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만수는 잠시 멈춰 그녀를 봤다. 그 얼굴엔 오랜 외로움이 지워지고 있었다. 저녁이면 TV 앞에 나란히 앉았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보며 복례가 말했다. 우리도 저런데 나가볼까? 허허, 내가 무슨 가수가 될 상이요. 노래 실력은 모르겠지만 얼굴은 좀 귀여워요. 복례의 말에 만수는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복례도 놀랐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몰랐다. 며칠 뒤 복례가 감기에 걸렸다. 평소라면 괜찮아요라며 혼자 참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만수가 약국을 다녀와 죽을 끓였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 마늘 듬뿍 넣었소. 마늘 또요? 정말 당신은 평생 마늘과 결혼했네. 복례는 투덜거리면서도 그 국물을 다 마셨다. 속이 따뜻했다. 그보다 마음이 더 따뜻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복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만수가 뒤에서 담요를 건넸다. 감기 악화되면 안 되니 덮으시오. 복례는 조용히 담요를 받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수 씨, 우리 진짜 부부 같죠? 진짜든 가짜든 이렇게 따뜻하면 됐지. 복례는 그 말에 눈을 돌렸다. 빗방울이 눈물과 섞여 번졌다. 다음 날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둘이 요즘 아주 알콩달콩이래. 가짜 결혼이라더니 진짜 눈 맞았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복례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기도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니 만수가 말했다. 복례 씨, 이런 소문 좋지 않소. 애들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야. 뭐가 큰일이에요? 우린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래도 위장이란 걸 애들이 알면 오해하지 않겠소? 복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밤이 깊었다.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진짜로 부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펴봤다. 그 위엔 며칠 전 만수가 끼워준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마늘 냄새 나는 손인데도 참 따뜻했어. 창밖엔 비가 멈추고 별이 떴다. 그 별빛 아래 두 노인의 집엔 따뜻한 국물 냄새와 마늘향이 섞여 있었다.
위장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진짜 같은 하루였다. 장마가 끝나가던 7월, 복내는 시장에서 넘어졌다. 비닐 천막 밑 무릉덩이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다. 아이고 아이고 시장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제일 먼저 뛰어온 건 만수였다. 복내씨, 괜찮소? 그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복내를 부축했다. 괜찮다니깐 괜히 소란스럽게 소라는 무슨 병원부터 가야지. 만수는 복내를 업었다. 그의 등에 느껴지는 체온이 묘하게 편안했다. 내가 이 나이에 업혀보다니 부끄럽네. 이 나이에 없는 사람도 부끄럽소.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깁스를 하고 돌아온 복내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했다. 만수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마늘 아저씨, 이 집 살림 다 맡았네. 시장 사람들의 놀림에도 그는 웃었다. 밤이면 복내의 다리에 찜질팩을 올려주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아내 간호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요. 복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오랜 외로움을 녹였다. 며칠 뒤 복내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테이블 위엔 만수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다. 국 끓여 놓았소. 밥 먹고 약 챙기시오. 복내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부부의 삶이 아닐까? 위장이라 부르기엔 이제 너무 자연스러웠다. 저녁 무렵 비가 내렸다. 만수가 시장에서 돌아오며 젖은 우산을 털었다. 아직도 비 오네. 밖에서 기다리다 감기 걸리겠소. 걱정은 무슨, 당신 올 때쯤엔 비가 약해졌어요. 그 말에 만수가 멈췄다. 이제 당신이라고 부르네. 복내는 얼굴이 빨개졌다. 말버릇이에요. 그래도 좋소. 그 말 듣기 좋네. 그날 밤 정전이 났다. 촛불 하나 켜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옛날 생각나네. 우리 젊었을 땐 이런 불빛 아래서 밥 먹고 이야기했지. 그땐 전기가 귀했죠. 지금은 마음이 귀하네. 허허, 복내 씨도 말이 점점 고와지네. 고와지긴요. 당신한테 물들었나 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이 손등이 맞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을 울렸다. 복내가 먼저 손을 뺐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였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이 말했다. 마늘 할배 요즘 얼굴이 환하네. 생선 이모도 화장했더라. 복내는 거울 앞에서 살짝 핀 립스틱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네. 나 참하지만 가슴은 청춘 때처럼 뛰었다. 그날 밤 만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복내 씨, 우리 계약 이제 안 지켜도 되지 않소? 복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손대지 말기 그 조항 말이요. 이제 그거 지킬 필요 있나? 복내는 웃으며 눈을 피했다. 글쎄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밥을 먹었다. 이제 진짜 부부 같네요. 진짜든 가짜든 밥같이 먹는 게 부부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위장이 아니야. 진짜야. 그녀는 몰랐다. 이제부터 시작될 폭풍이 이 따뜻한 평화를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마늘 할배는 자신이 언제부터 생선 이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시장 끝에서 팔던 고등어가 안 팔린다고 한숨 쉬는 그녀를 보고 괜히 웃음이 났다. 예전 같으면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아등바등이야 하고 투덜거렸을 텐데 그날따라 생선 이모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고 애처로워 보였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심장이 이렇게 시끄럽냐? 다음 날 마늘 할배는 일부러 생선 이모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말을 걸었다. 이모,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하네. 어제보다 좀 낫지. 왜 살라고? 그럼 뭐, 나 혼자라도 좀 구워 먹어야지. 그 대화는 점점 늘어갔다. 처음엔 연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의 젊은 시절과 지난 세월의 아픔까지 이야기하게 됐다. 생선 이모는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그 말을 들은 마늘 할배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면 그는 말을 흐렸다. 그럼 뭐? 아니, 그냥 연금보다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선 이모는 잠시 웃었다. 에이, 할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진짜로 믿는다. 그 말 뒤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시장의 소음이 둘 사이를 메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늘 할배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문제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가짜 결혼이라는 사실이었다. 둘은 세금 감면과 연금 보전을 위해 합의한 계약 결혼 부부였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생기니 그 약속이 발목을 잡았다. 어느 날 밤 생선 이모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뭐야? 그때 우리가 썼던 위조 혼인신고 서류 원본이야. 그냥 불태워버리자. 왜?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마늘 할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가 났다. 그들의 집 앞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들고 온 증거 서류에는 그 위조 신고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사기예요. 연금도 돌려줘야 한다고요. 생선 이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늘 할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모, 이제 연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당신이 줬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할배,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우리 가짜 말고 진짜로. 밖에는 아직도 자식들의 싸움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연금 가게 사건 이후 마늘 할배의 집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자식들이 들고 온 서류 뭉치엔 위조 혼인신고서, 부정수급 증거, 허위 계약 내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빼곡했다. 큰아들은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모라는 분이랑 위장 결혼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연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생선 이모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이 사람 도와주려다 일이 커졌어요. 도와주려다요. 둘째 딸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결국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린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마늘 할배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자식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해 아버지의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막내는 아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예요. 법적으로 문제예요. 아버지 대신 저희가 나설 겁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생선 이모가 마늘 할배 연금 노리고 접근했대. 둘이 진짜 결혼도 아니었다며? 서류 위조라던데 큰일 났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생선 이모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할배, 나 잠깐 시장 떠날게. 이 소문 잠잠해질 때까지만 가지 마오. 당신 없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싸워요. 당신도 욕먹고. 욕 좀 먹으면 어때? 내가 욕먹을 일도 많았지. 하지만 그녀는 결국 떠났다. 마늘 할배는 텅 빈 생선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 후 그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연금 부정수급 의심조사 통보. 그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접었다. 그래, 이렇게까지 됐구먼. 그날 저녁 자식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모라는 분 결국 도망갔잖아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피한 거다. 어쨌든 연금이랑 재산은 안전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우리 변호사가 도와줄 거예요.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생선 이모가 들어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저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서류 위조한 거 제가 다 자백했어요. 대신 할배는 빠졌어요. 순간 마늘 할배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요?
왜 그런 걸 혼자 뒤집었어요?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할배는 몰랐다고 하면 돼요. 자식들은 당황했고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마늘 할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연금도 집도 다 잃어도 이 사람은 못 놓겠어. 그날 밤 경찰 조사는 예상보다 길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위조는 사실이었으나 실제로 재정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리됐다. 그리고 자식들은 처음으로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늘 할배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구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늘 할배랑 생선 이모 위장 결혼했다며? 경찰에 다녀왔대. 그것도 서류 위조로. 그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래 창피하게.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칼날 같았다. 몇십 년을 같이 장사하며 지냈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생선 이모는 생선을 다시 내다 팔지 못했다. 손님이 오면 다들 눈치를 보며 발길을 돌렸다. 이제 시장도 나한테 등을 돌렸네. 돌아설 놈들은 다 돌아서고 남은 사람만 남는 거요. 마늘 할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상인회가 명예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마늘 할배와 생선 이모를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자리가 됐다. 마늘 씨,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건 분명하잖아요. 두 분 때문에 시장 이미지가 엉망이에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생선 이모는 끝까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늘 할배는 참지 못했다. 책임? 내가 뭐 죄를 지었소? 사랑한 게 죄요? 위장 결혼이잖아요. 서류를 위조했잖아요. 그건 법에서 벌 받았지 않소? 근데 그게 당신들이 나무랄 일이요?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봤다. 그때 구석에서 김두꺼비 할매가 나섰다. 나도 그 마늘 영감이 미운 점 많았지만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그 이모도 마찬가지야. 장사 오래 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냉정했다. 결정은 간단합니다. 두 분 모두 시장 회원 자격을 정지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조용히 시장을 떠났다. 생선 이모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걱정 마로. 마늘장아찌랑 고등어 구이면 우리 둘은 충분하잖소. 그 말에 이모는 피식 웃었다. 며칠 뒤 마늘 할배는 작은 카트를 끌고 길거리 장사를 시작했다. 직접 담근 마늘장아찌 진심만 담았습니다. 간판엔 생선 이모가 써준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거 소문에 그 마늘 할배가 담근 거지. 나도 한 병 줘. 그날 이후 입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번엔 따뜻한 쪽으로. 그러던 중 시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상인 회장이 교체되고 억울하게 제명된 사람들을 다시 받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 그래도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요. 두 사람은 다시 시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꼭 잡고 섰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당신 편이야. 나도 할배 편이지. 그 순간 시장의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결국 시장 전체가 조용히 박수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건 재판의 끝이자 진짜 인정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연금조사 결과가 최종 통보로 내려왔다. 마늘 박태수 씨 연금 지급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생선 이모는 그의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챘다. 결정 났지? 그래, 이제 연금은 끝이야. 그래도 괜찮아. 우린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 없이도 산다니, 이모. 이 늙은이가 무슨 수로. 손님이 하루에 2명만 와도 돼.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마늘 할배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참 강하네. 아니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일어났다. 새벽엔 마늘장아찌를 담그고 낮엔 생선 이모가 직접 담근 젓갈을 곁들여 팔았다. 그들의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연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비가 오면 장사는 끊기고 날씨가 추워지면 손님은 없었다. 마늘 할배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모, 이번 달은 또 적자야. 괜찮아. 우리 둘 다 있으니까 흑자야. 그 말에 그는 피식 웃었다. 그렇게 웃던 날들 사이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시청에서 노년 공동체 상생 장터 지원 사업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우리도 신청해볼까? 될까 모르겠네. 우리 이미 한 번 찍혔잖소. 그래도 해보자. 이번엔 가짜 말고 진짜 이름으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부로서 신청서를 냈다. 이름칸에 박태수, 김복희 배우자라고 적은 순간 생선 이모의 눈가가 젖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네. 그러게 말이오. 그동안은 서류만 있었지 마음은 없었는데. 며칠 뒤 결과 발표 날.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올해 공동체 장터 대표 부부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진짜로 선택받았네. 이번엔 연금이 아니라 사랑 덕분에. 그날 시장 입구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마늘과 생선의 사랑방 진심만 팝니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자식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됐어요. 마늘 할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만 고맙다. 사람 마음은 연금보다 오래 가더라. 밤이 깊어지자 생선 이모가 막걸리 한 병을 꺼냈다. 우리 첫 월급 축하주 하자. 이모,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사랑으로 빚었거든. 그 말에 마늘 할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모, 이제 진짜 부부니까 나 당신 이름 불러도 되지. 그래, 복희라고 불러줘. 복희야, 나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 창밖엔 봄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이 시장 구석구석 번졌다. 연금은 잃었지만 그들은 더 큰 걸 얻었다. 세금보다 값지고 서류보다 진실한 것 바로 사랑이었다. 봄이 완전히 왔다. 시장 골목엔 개나리가 피고 아침 햇살은 생선 좌판과 마늘 꾸러미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마늘 할배와 생선 이모는 이제 더 이상 위장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부부였다.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복희야, 오늘 장아찌 담가야지. 그래, 태수야. 근데 마늘 좀 덜 넣어. 손님들이 냄새 난다고 했어. 에이, 그 냄새가 마늘 맛인데 뭘. 그러게 당신이 냄새 나는 거지, 마늘이 아니라. 티격태격 웃으며 장사를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에 시장 사람들은 이제 미소로 화답했다. 저 부부 진짜 닮았어. 그러게 냄새도 같이 나더라.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어느 날 저녁 복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수야, 우리 이제 혼인신고 다시 할까? 다시? 우린 이미 부부잖소. 아니, 진짜로. 이번엔 연금도 세금도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마늘 할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하자. 이번엔 떳떳하게.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다. 예전과 같은 민원실 같은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확고했다. 혼인신고 하러 왔습니다. 신랑 신부 성함은요? 박태수, 김복희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이번엔 복희도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미 행복해요. 구청을 나서며 태수가 말했다. 복희야, 신혼여행 가고 싶지 않소? 우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야. 그래도 한 번쯤은 바다 보러 가자. 생선 이모니까 바다가 좋지 않겠소? 복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래도 좋아.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배낭을 메고 동해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복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태수야, 나 이렇게 여행 온 거 처음이야. 나도 그래. 아내랑 여행은 처음이지. 바다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렸다. 복희야, 우리 이제 뭐가 무서워? 아무것도 안 무서워. 당신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작은 민박집 방에서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었다. 태수야, 라면에 마늘 넣었지? 당연하지. 내 특기잔소. 그래도 맛있어. 당신이 끓인 거라 그런가 봐. 다음 날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갔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복희는 눈물을 닦았다. 왜 우는 거요?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한데 눈물이 나네. 태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복희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연금 없어도 돈 없어도 우린 괜찮아. 응, 우린 괜찮아. 서울로 돌아온 그날 시장 입구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마늘 할배생 선이모 결혼 축하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진짜 부부. 이제 떳떳하게 손잡고 다니세요. 복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태수는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복희야, 우리 이제 숨길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이제 진짜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마루에 앉아 별을 봤다. 태수야,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늙어서가 아니라 이미 늙었잖소. 하하. 그러게 벌써 늙었네. 그래도 행복해. 복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마늘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인 그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됐다. 서류가 아니라 진심으로. 창밖엔 봄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사랑의 향기가 실려 있었다. 가을이 왔다. 시장 골목엔 낙엽이 쌓이고 아침 공기는 차가워졌다. 마늘 할배와 생선 이모는 여전히 나란히 장사를 했다. 손님들은 이제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부부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그러게 사랑이 저렇게 늦게 와도 아름답네. 어느 날 태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복희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부축했다. 태수야, 정신 차려.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복희는 그날부터 태수의 간호를 자처했다. 이모 괜찮소. 내가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녀는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그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복희야, 미안해. 내가 짐이 됐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전부야. 어느 날 밤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복희야, 나 하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울지 마. 복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안 가.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태수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의사는 조용히 복희에게 말했다. 많이 남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수 앞에선 절대 울지 않았다. 대신 매일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수야, 우리 같이 봄까지 가자. 또 여행 가자. 크리스마스 전날 밤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복희야,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선물? 무슨 선물? 그는 베개 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우리 결혼 반지 살 돈이야. 내가 몰래 모아뒀어.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다. 바보 같으니라고 이럴 돈이 어디 있어. 당신한테 반지 하나 못 사준 게 평생 미안했어. 이제라도 사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복희는 그의 손에 작은 은반지를 끼워줬다. 태수야, 이거 우리 둘 다 끼자. 그래, 진짜 부부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희는 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다. 태수야, 약속했잖아. 봄까지 같이 가기로.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장례식 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마늘 할배 좋은 곳 가세요. 생선 이모 힘내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태수가 행복했어요. 장례를 치른 뒤 복희는 혼자 시장으로 돌아왔다. 텅 빈 마늘 좌판 앞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마늘 한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태수야, 이제 내가 마늘도 팔게. 당신 목까지. 그날부터 복희는 마늘과 생선을 함께 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사랑이 저렇게 강한 거구나. 어느 날 복희는 반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태수야,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약속대로 봄까지 갈게. 그때 당신한테 갈게. 그리고 봄이 왔다. 시장엔 개나리가 피고 복희는 조용히 태수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태수야, 봄 왔어. 우리 약속 지켰지? 그날 밤 복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엔 은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두 분이 함께 가셨네. 진짜 사랑이었구나. 시장 입구엔 작은 동판이 세워졌다. 마늘 할배와 생선 이모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사랑한 부부. 그 아래엔 마늘과 생선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마늘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엔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었다.